탈모를 알아야 탈모를 고칩니다. 서진성형외과 이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슬기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성형외과 전문의 우리 이형민 대표 원장님과 함께 이 여성 탈모와 남성 탈모는 어떻게 다른지 또 그에 따른 모발 이식 방법도 다를 것 같아서 그 부분 한번 여쭤보고 두피 반영구와 또 시너지 효과는 어떤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서 이 부분 한번 여쭤볼까 합니다. 오늘 준비되셨나요? 네, 열심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남성 탈모와 이 여성 탈모가 어떻게 다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일단 남성 탈모, 여성 탈모 이렇게 성별로 이제 구분이 되긴 하지만은 사실 원인은 유전과 남성 호르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특히 남성 탈모, 즉 남성형 탈모는 사실 특이적인 패턴을 보이고요. 국소적으로 진행되는데 여성형 탈모는 전체적으로 밀도가 감소해 가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근데 최근에 이 여성 탈모가 증가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두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에 더 노출되고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잦은 파마와 염색은 두피에 자극을 줄 수 있고요. 네. 또 황사나 스트레스, 또 심한 다이어트도 두피 건강을 위협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뭐 머리를 자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걱정을 좀 더 많이 할 것 같은데, 그럼 남성과 이 여성에 따라서 탈모 치료 방법이나 이 모발 이식 방법도 달라지나요? 사실 탈모는 남성과 여성은 구분되지는 않고요. 물론 여성형 탈모라는 말이 있지만 이 네. 용어는 하나의 탈모 패턴의 이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탈모의 종류에 따라 치료 네. 방법은 달라질 수 있는 거지 성별에 따라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서진 성형외과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얼굴의 뭐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가르마 굉장히 고려할 부분들이 많은데 맞아요.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 상세하게 살펴보고 모발 이식을 진행한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이유가 뭐예요? 네, 일률적으로 이마는 몇 센치, 또 중안면과 상안면은 1대1로 이렇게 네. 디자인한다면 사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헤어라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얼굴은 3차원적이고 또 중안면과 상안면만 있는 건 아니죠. 게다가 눈, 코, 입의 그런 조화가 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헤어라인을 디자인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전체적인 얼굴형을 다 확인하고 디자인하는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생각해보니까 저도 가르마가 약간 뭐 어디 쪽에 있고 뭐 가마가 어디 쪽에 있고 이게 또 다 다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이 모발 이식 말고도 이 두피 반영구로도 탈모 스트레스를 좀 완화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두피 반영구란 정확히 어떤 거인가요? 일단 반영구란 용어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영구는 피부가 표피와 진피로 구성되어 있고 네. 그 밑에는 이제 피하 조직, 또 깊이 있는 근육까지 이렇게 포함되시는 거 보면 되는데 반영구는 피부의 표피와 진피까지 문신하는 방법을 말하고요. 이제 진피를 넘어 이제 피하 조직까지 문신하게 된다면 영구 문신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특히 영구 문신, 즉 타투는요, 이제 퍼짐 현상이 나타나고 또 산화되면서 이제 푸른색으로 변하기 쉬운데 그러면서도 또 수정 보완이 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리카락 같은 좀 세밀한 네. 그런 색상 표현에는 반영구가 더 적절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반영구는 사실 밀도는 정상인데 머리카락이 가늘어서 상대적으로 부족해 보이는 분들, 네. 이런 분들에게는 오히려 반영구 시술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머리가 되게 얇거든요. 고민이에요, 정말. 그래서 저도 방송을 지금 이렇게 촬영하기 전에 따로 여쭤봤던 것 중에 하나인데, 네. 이 두피 반영구 시술이 아니 모발 이식과 같이 병행이 가능한지 이 부분도 또 여쭤봤었고, 네. 또 이 두피 반영구 시술이 가능한 부위 약간 이런 것들도 물어봤었거든요. 전반적으로 어떤가요? 네, 사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실 굵기와 또 밀도가 사실 네. 풍성해 보이는 그런 결정 요인이 될 텐데요. 네. 밀도가 부족하다면 모발 이식으로 당연히 그런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지만 네. 밀도가 정상인데 굵기가 얇아서 우리 네. 이처럼 물기가 얇아서 네. 오히려 비쳐 보인다면 이럴 때는 모발 이식보다는 반영구 시술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술들은 꼭 어느 한 부위가 아니라 네. 헤어라인 쪽에서는 이런 형태, 엠보 형태로 혹은 안쪽에서는 도티 형태로 이런 여러 가지 기법이 있기 때문에 네. 좀 더 자연스러운 걸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뭔가 이렇게 새긴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또 그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그렇죠. 방법이 있군요. 네. 자, 그러면 이 두피 반영구가 그것도 또 하나의 걱정이거든요. 바람 불었을 때 티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 저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들 걱정하시는 분들한테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포인트가 또 있을까요? 사실 두피 반영구 혹은 모발 이식 어느 하나가 이제 절대적인 치료 방법이 될 수는 저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말씀드렸듯이 이제 굵기와 밀도의 그런 조화가 이제 모발의 그런 풍성함을 좌우할 텐데요. 네. 사실 아무것도 없는 상태, 지금 머리카락 없는 상태에서 네. 이제 2차원적으로 이제 그리거나 점을 찍는다고 해서 이게 자연스럽다고 보긴 좀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3차원적인 어느 정도 모발이 좀 있는 상황에서 이제 2차원적으로 이제 반영구 시술이 보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피 반영구가 아무래도 모발 이식과 같이 보완이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두피 반영구를 생각하시는 분들, 네. 내가 지금 받을 수 있는 상태인가? 요거 궁금하실 맞아요. 것 같은데, 네. 어떤 이제 그 상황에서 받으면 좋을지, 또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어떤가요? 네, 두피 반영구는 일단 의료용, 일회용 니들과 천연색소를 사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시술이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인에 따라 염증 반응이 다양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맞는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킬로이드가 심하거나 아토피가 있는 분들은 시술을 하진 않는 것이 좋겠고요. 네. 이런 약물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임산부나 모유 수유 중이시면 끝난 이후에 하시는 걸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탈모 치료를 하시면서 뭔가 보람이 있었다거나 기억에 남는 이벤트가 있었을까요? 네, 사실 젊은 20대 후반 남성이었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네. 아주 탈모가 굉장히 심한 분이셨습니다. 오. 헤어라인은 물론이고 정수리, 가마까지도 탈모가 굉장히 심하게 진행돼서 사실 나이에 비해서 너무 많이 나이 들어 보이셨는데 네. 이때는 너무 이제 대량 모발이 필요해서 절개와 비절개 채취를 동시에 했는데도 사실 정수리까지 커버하기 좀 불가능한 상태였어요. 네. 그래서 정수리 밀도를 좀 낮추고 가마 쪽에도 어느 정도 심어드리면서 이제 그쪽은 두피 반영 시술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됐고 네. 처음으로 여자친구 생겼다고 이제 연락이 오셔서 아주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또 인생을 바꾸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아이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도 참 개인적으로 공감되는 게 요즘엔 또 하나의 자신감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오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저희가 함께 여성 탈모와 남성 탈모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그에 따른 탈모 이식 방법과 그다음에 두피 반영구까지도 알아봤어요. 여러분,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